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민족주의 필요합니다만 건전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민족주의가 필요한 것이지 국뽕적 민족주의는 우리나라를 좀먹는 바퀴벌레 이상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우수근 TV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에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안타깝게 저는요, 계속 이와 같은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서는요, 계속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 생각은 벌써 20여 년이 넘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우수한 대한민국, 한민족, 스마트한 지혜로운 우리가 왜 계속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도 보십시오. 딥식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충격받았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또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갖고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아성을 지니다시피 하고는 조선 분야에서도 중국이 바짝 따라왔다라든가, 혹은 로봇 분야는 중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중국에서 왜 계속 밀리는 것일까요? 많은 원인이 있지만 일단 중국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지금의 중국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변해가는지 너무 모릅니다. 저 큰 나라가 엄청나게 빠르게 확 바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정불변, 과거의 뿌리 깊은 경시, 경멸, 너무 과도한 경계, 폄하, 이런 부정적인 관념에서 중국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쭉 이것이 바뀌질 않습니다. 제대로 중국을 바라보면서 얘네들 봐라 어떻게 해야 될까? 라면서 정말 뛰어들어 깊이 있게 파고들려는 그런 자세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얼마나 바뀌지 않냐면요,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중국으로 건너간, 그래서 중국에서 이미 30여 년 이상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말 합니다. 그때 가서도 우리가 중국에서 너무 몰랐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 그게 아니었네. 긍정적인 측면 또한 적지가 않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전혀 바뀜없이 중국에 대해서 뿌리 깊게 제 짱깨들, 떼놈들, 이 부정적인 시각,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20여 년 전에 건너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그때 막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우리가 아찔해질 것 같은데, 우리 사회는 이 중국에서 전혀 이런 걸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구나. 매스컴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보도만 하고 있고, 계속 중국을 까는 보도만 하고 있고, 이대로는 안 되는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건너간. 그 다음에 10여 년 전에 중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했던 그 청년들도요, 한국인 청년들도 10여 년 전에 중국 갖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한국의 매스컴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중국이 되게 부정적이고 안 좋고 좀 이상한, 그래서 간도 뺏길까봐 조심하고 그런 식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평화롭고 되게 사람들 성실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 친절하고 하는 사회주의, 그 빨간 중국 공산당 거친 그것만이 아니었네. 우리가 너무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중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바뀌지 않구나라는 것. 3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10여 년 전에, 몇 년 전에 건너간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와 같은 콩 심은데 콩이 나온 겁니다.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기 커다란 운동장이 있다고 한번 칩시다. 그 운동장에 다양한 농작물을 우리가 재배하는 겁니다. 마늘, 파, 양파, 감자, 옥수수 등등등 다양한 것을 재배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마늘을 재배하고 그 위에다가 양파를 재배합니다. 중국은 이제 다양한 큰 데다가 다양한 재배하는데, 우리는 중국이 마늘과 양파를 재배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수준이, 재배 기술이 우리보다 아직 떨어지네. 걔도 아직 멀었어. 근데 계속해서 기술 개발하니까 좀 잘하는 것 같다 하면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도 아직 멀었어라고 생각하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상당히 품질이 개량된 고구마가 딱 튀어나오는 겁니다. 중국이 이럴 줄 몰랐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충격이다. 우리 예산을 더 넣자. 중국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 그러는 상태에서 또 이쪽에서는 양파가 쫙 하고 또 엄청나게 품질 개량된 게 나오고, 조금 있다가 옥수수가 쫙,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몰랐을 뿐이고,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 뿐이지, 중국은 이 넓은 데서 이것저것 동시에 계속 집중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씩 둘씩 결실로 드러나는 것. 중국의 입장에서는, 혹은 이거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런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될 법합니다만,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어수선하다고 우왕좌왕하면서 중국이 이럴 줄 몰랐다, 중국한테 대륙의 실세에 놀랬다, 중국이 또 이랬다, 야 우리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는, 그때야 비로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민족주의를 갖는 건 좋습니다. 우리 민족이 더 잘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결할 필요도 있고 잘 살아야 잘 하나로 통일될 때는 통일돼야 되는데, 국뽕적인 민족주의는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사회는 중국에 대해서 국뽕적 민족주의가 너무도 위험하게 횡행하고 있어요. 지금 매스컴들은 중국을 까기 경쟁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국에 대해서 정이 갈 수가 없습니다. 중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달려들어서 탐구하고 연구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듭니다. 또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일부 정치권에서는 자기들의 사리서욕을 위해서 대통령 자격이 없는 인간부터 중국에 대해서 스파이니 어쩌고저쩌고, 중국 어쩌고저쩌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 거대한 나라, 우리가 잘 알고 윈윈을 구가하면서 우리 국익 증진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될 이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그렇고 일부 정치권은 그 중국을 악마화시켜가면서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일부 국민들은 동조하면서,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알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중국 관련돼서 우리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국의 바로 옆에 있어요. 제2의 중국인 것이고 G2인 중국인 것이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중국과 비행기 타고 2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있고, 관습 문화 같은 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슷하니까 그 중국을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쉽게 접근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진 것이 한국이다. 따라서 한국이 부럽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외국에서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옛날식으로 이 중국 정말 상종하지 못할 그런 이 옛날 생각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중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국제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민족주의 필요합니다만 건전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민족주의가 필요한 것이지, 국뽕적 민족주의는 우리나라를 좀먹는 바퀴벌레 이상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수근이었습니다.